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드 커브 컨스트럭션 하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드 커브 컨스트럭트를 했고, 그 다음에 해칭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칭과 관련해서 그 인터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은 멀티 커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멀티 커브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드 커브라고 해서 그걸 하나만 만들었는데, 예, 그 금융위기 이후로 그 크레딧 리스크에 관한 사람들이 좀 생각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그 좀 그거를 고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 좀 데이터들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시어리가 그 다음에 개발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서 관측된 사실인데, 여기를 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림, 오케이. 요런 수압을 생각을 해보죠. 요거 베이시스 수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레그에서는 요게 3 to 12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한쪽은 3months로 그림이 그건 아닌데, 3months, 요게 3months, 6months라고 그래 볼게요. 그러면 한쪽 레그에서는 3months float를 받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레그에서는 6months float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2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은 36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둘 다 플로트를 받는 겁니다. 플로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디서는. 그래서 한쪽은 3months 플로트를 받고 다른 쪽은 6months 플로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흔들리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플로트고 요것도 플로트고 요것도 플로트예요. 그래서 한쪽 사이드는 3months 3개월마다 플로트를 쏴주고, 다른 쪽에서는 6months 때마다 플로트를 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베이시스 수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라이보가 observed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보 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있다가 얘가 라이보를 쏴줬는데, 한쪽에서 라이보를 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서 이 6개월짜리 이거 큰 거 받아야 되는데 이 큰 거를 안 쏴주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뭐 요거는 안 싸준다고 그래도 이거 한 반 정도는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수합 계약할 적에는 그런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세월이 하수상하니까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3개월짜리 싸주는 것보다 6개월짜리 싸주는 게 6개월짜리 싸주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칼렌더 그 테너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칼렌더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카운터 파티가 만났을 때 이런 리스크 요런 종류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시장에 그 가격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거래가 됐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어리가 백업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쪽 동네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 원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기존의 일드 커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의 일드 커브가 포워드군요. 예, 포워드 커브가 기존의 포워드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3months 수합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게 요 원데이라는 게 그냥 기존의 일드 커브라고 생각하시고 3months라는 거는 3months 수합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게 이렇게 포워드 커브가 이렇게 된다고 치고 6개월 1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드 커브가 요 원데이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 포워드지만 요걸 일드 커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설명한 종류의 그 크레딧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일드 커브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일드 커브 기존의 거에 비해서 아까 설명한 종류의 그 위험을 반영을 해서 요 일드 커브가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요 원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원데이보다 얼마나 스프레드가 많은지 그거를 똑같은 그림입니다.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그냥 요 원데이를 제로라고 했을 때 그 원데이를 제로라고 했을 때 그 스프레드만을 그린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시어리티컬하게 분석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그 가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크레딧 리스크가 없는 컨트랙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리즈너블한 게 원데이 테너가 원데이인 수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컨트랙트가 이오니아인가? 그 이오니아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버나잇으로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Fed Fund Rate 오버나잇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서 Fed Fund Rate이 오버나잇인데 이게 오버나잇으로 이렇게 수합을 하는 게 오버나잇으로 하는 게 장기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1년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Fed Fund Rate도 1년까지 고객 컨트랙트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일드 커브에 해당되는 거는 어쨌든 수합 피리어드가 짧으면 짧을수록 리즈너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거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켓에서 생각하는 게 이오니아 하고 Fed Fund Rate 요거를 벤치마크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았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어떻게 theoretical하게 justify 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를 어떻게 theoretical하게 기술을 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라이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를 라이보, 요게 라이보 레이시고, 그래서 라이보 페이오프가 라이보의 페이오프 값이 요 피리어드에서 결정이 되고, 실제로 그 엑스큐션은 TI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디스카운트를 하는데 리스크 뉴트럴 메저를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거를 TI 메저로 메저 체인지를 해주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관측이 되는 게 이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원데이 커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데이 커브로 원래는 가장 리스크 프리한 걸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관측이 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잘 맞춰주느냐, 그러니까 theoretical하게,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요게 이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그것보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어리티컬하게 어떻게 모디파이를 해서 시장에서 관측되는 값이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좀 전에 봤던 그 라이보라는 거는 결국은 보면 T1에서 1을 주고 T2에서 1 플러스 엑스트라를 받는 형태의 컨트랙트를 의미하는데 요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는 디폴트가 안 일어났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디폴트가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B라는 게 아마 카운터 파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운터 파티가 이때까지 디폴트를 안 하면 1을 받고 그 다음에 카운터 파티가 이때도 살아 있으면 1 플러스 엑스트라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지금 카운터 파티가 디폴트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 펑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을 할 때 디폴트를 생각을 안 했는데 디폴트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됐고요. 요게 추가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것과 나머지가 독립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얘기는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익스펙테이션 계산할 때 요거 익스펙테이션 따로 계산하고 요거 익스펙테이션 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요 텀에서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에서는 요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독립을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통 요거 할 적에 해저드 레이시라고 해서 요거로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 메저 하에서 요때까지 요게 의미하는 거는 TI까지 봤을 때 TI보다 부도가 나는 시점이 크다는 얘기는 TI까지 봤을 때 그 B라는 놈이 살아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바이벌 확률이고요.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이게 큐뮬레이티브 펑션입니다. CDF예요. 그래서 1 빼기 CDF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용어를 좀 설명을 하면 어떤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X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 면적을 CDF라고 부르고요.
이 면적을 1 빼기 CDF는 서바이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서바이벌 펑션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여기 서바이벌 펑션이고요. 1 빼기 CDF는 이렇게 이게 T0가 지금 시점입니다. T0가 지금 시점이고요. 예, 오케이. 이거는 익스포넨셜 람다를 보면 람다가 고정되어 있을 때 density 펑션이 PDF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PDF가 CDF는 X가 이렇게일 때 CDF가 요거거든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서바이벌 펑션은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형태고요. 여기가 2의 마이너스 람다 X 형태. 오케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람다가 컨스탄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뭐 람다 s d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람다가 컨스탄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폼이 여기서 사용하는 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T0라는 게 제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T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서 TI까지 B라는 카운터 파티가 서바이벌 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쪽에서 이거를 보통 H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하자드 레이시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피스와이즈 컨스탄트로 피팅을 보통 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크레딧 디폴트 수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하자드 레이스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압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을 계속해서 내다가 어떤 크레딧 디폴트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의 특정 회사는 아닐 거고 어떤 엔티티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거기가 디폴트가 날 확률이 높다. 그럼 보험금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면 보험금이 낮아질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OTC 상품이죠? 실제 거래가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에 그런 데이터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 CDS 여기 있네요. 5-year CDS네요. 13775.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험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은 30 정도 나오고요. 캐나다가 39, 멕시코가 138. 우리나라 안 잡히나? 이렇게. 예, 우리나라 거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색깔. 여기 있어. 일본은 17이네. 와, 미국보다 낫네요. 여기 일본이 17이고 여기가 30이고. 왜 그럴까요? 요새 일본이 좀 안 좋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CDS 값은 17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러지? 우리나라 거는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거 없는 것 같은데, 중국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높네요. 독일은 더 낮네요. 일본보다. 프랑스, 잘 모르겠는데. 영국도 상태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CDS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요새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영국도 그렇고. 근데 CDS 값을 보니까 안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우리나라는 없네요. 왜 없지? 이집트 같은 데도 있는데, 브라질, 터키. 아일랜드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네. 왜 없지? 인도네시아도 있고. 트레이딩이 안 돼서 없는 건가? 예.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이 하자드 레이스를 크레딧 디폴트 수합에서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너무 데이터가 크레덴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그 채권 가격 비슷한데 하자드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에서 D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기존에 요게 없었어요.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1이었던 겁니다. 그 전에.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쭉 따라가면 이제 요거를 페어하게 만들어주는 값이 요건데 기존에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요 D 값들이. 그러면 오케이. 지금 1/10에 이게 1보다 큰 거 빼기 1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게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보면 되고, 요거는 하자드 레이스로 할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요게 큰 수고 요게 작은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자드 레이스로 할인을 하니까 요게 큰 수고 요게 작은 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수에서 1을 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라이벌 레이스를 L 해시라고 붙였네요. 그러니까 D가 없을 경우에는 L이라고 했는데 요 D까지 생각을 해서 한 걸 L 해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거는 기존의 채권 가격인데 해자드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해자드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디스카운트 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요게 디스카운팅이 추가로 된 거예요. 디스카운팅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 시점에서 TI에서 2를 주는 채권이거든요. 요게. 근데 요거는 그 회사가 살아있을 때 2를 주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디스카운팅이 추가로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노테이션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T0부터 TI까지 이게 디스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게 T0 TI, T0 TI.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3개월이라고 그러면 3개월에 해당되는 것만 하자드 레이스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만기까지 끝까지 다 계산되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오케이. 요거 요거를 오케이. 예, 요 사람이 용어 노테이션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사용을 해서 오케이. 여기 있고 지금 요거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10에 요거가 요거고 요거가 요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가 요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타워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타워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요거를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요게 그 할인율을 이용을 해서 할인을 한 거고요. 요게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을 한 거고 요거는 해자드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할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적으로 이자율 플러스 해자드 레이스로 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볼 텐데 일단 이자율 할인 요 채권 가격을 이용해서 이자율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추가된 스왑 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요 하자드 레이스를 뽑아내요. 그런 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에 이 수압 포뮬러가 여기 해시 없거든요. 해시 없는데 요거를 마켓 데이터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대체를 해서 요걸로 대체를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네, 여기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오리지널 코드고요. 예. 이거 오리지널 코드 고치기 싫은데.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처음은 일단 일드 커브를 뽑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드 커브를 뽑고요. 일드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얻는 거를 저가 해저드라고 그러겠습니다. 해저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예. 그래서 일단 요거에 관해서 커브를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뽑고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요거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다음에 뽑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그 두 개의 커브를 동시에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터디펜던시가 있대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디펜던시가 있어서 두 개의 커브를 동시에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1번 뽑고 그 다음에 2번을 뽑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바에는 뭐 1번 뽑고 2번 뽑고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면 컨버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1번, 2번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코드상은 1번을 한 다음에 2번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1번, 2번 그냥 얼터네이티브 하게 하면 컨버지 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은 기존의 코드랑 동일합니다. 보겠습니다. 톨러런스는 10의 -15승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 그 이자율 일드 커브는 다 1%에서 출발을 하고 인터폴레이션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지난번에 우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수압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원데이 수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크레딧에 대한 디폴트를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나잇, 이오니아나
Fed Fund Race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프랙티컬리 여기도 이슈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오니아가 1년짜리까지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것도 트레이딩 볼륨이 작고 여러 가지 이슈가 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이디어하게 예, 그런 그 이오니아나 아니면 페드 펀드 레이시에 이런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토익 이젠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짜리까지는 페드 펀드 레이스로 그 이오니아로 채워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른 놈으로 채워넣으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수압을 8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봤던 코드예요. 수압 8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드 커브 만들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봤던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일드 커브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드 커브가 기존의 데이터를 리프로듀스 하는지 예, 그걸 보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코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왔던 코드고 이제 거기다가 예, 조금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는 테너가 원데이짜리 수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요 원데이 커브가 뽑힌 겁니다. 요 원데이 커브가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스프레드를 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일드 커브가 요거고요. 요게 위에서 계산한 일드 커브고 그걸 딥 카피 했고요. 딥 카피해서 쓰고 오케이. 여기 IRS 수압 멀티 커브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 IRS 수압 멀티 커브가 이제 멀티 커브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 IRS 수압 멀티 커브가 있고 요게 기존의 일드 커브고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멀티 커브예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뽑아낸 일드 커브고요. 원데이짜리 일드 커브고 요게 3month짜리 일드 커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테너가 3month인 일드 커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 수압을 계산을 하는데 오케이, 예. 지금 오케이, 요게 라이보 계산을 할 적에 요거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라이보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라이보를 계산을 할 적에 요거가 기존의 일드 커브 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드 커브예요. 요걸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수압 계산을 할 적에 디스카운트는 기존의 걸로 디스카운트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라이보 계산하는 거거든요. 1/타우에 요거 계산할 적에 요걸로 계산을 해요. 요게 지금 이자율도 들어가 있지만 해자드 레이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용을 해서 요걸 계산을 하고요. 수압 계산할 적에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추가가 되는 게 타우 곱하기 요거는 기존에 이자율만 들어가 있는 거, 해저드 레이트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이자율로만 계산이 된 거고 해저드 레이트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자율 플러스 해저드 레이트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캐피탈 N은 1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지금 수압은 쭉 포루프 돌아가면서 요거를 추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디스카운팅은 이자율만 들어가 있는 걸로 디스카운팅을 하고요. 그 라이버 레이트 계산을 할 적에는 이자율 플러스 하자드 레이트로 디스카운팅 된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의 거랑 비교를 하면 요걸로 바꿔치기를 하면 기존의 수압 계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대치를 하면 기존의 수압 거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기존의 라이보로 바꿔치기 하면 기존의 수압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기존의 거랑 똑같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그 크레딧 이슈가 있는 수압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여기서부터 이제 크레딧 이슈가 있는 포워드, 그러니까 일드 커브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율은 뽑은 거예요. 일드 커브는 뽑은 상태고요. 이거 BT0 모델은 뭔가? BT0 모델? BT0 모델. 이게 함수가 정의가 돼 있나 보네요. BT0 모델. 예. 오케이. 그래서 지금 퍼스트 스텝에서 찾은 일드 커브가 요거고,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 주면 요 RI가 지금 일드 커브인 거거든요. 우리 퍼스트 스텝에서 찾은. 그래서 이게 채권 가격이 되겠습니다. 디스카운트 할 때 사용하는 채권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스왑 1, 스왑 2, 스왑 3, 스왑 4가 크레딧 이슈가 있는 그 금융 상품의 가격을 이렇게 람다 펑션으로 표현을 했고요. 요거의 펑션으로 표현을 했고, 요게 이제 컨버지 하도록 찾아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찾아진다고 그러면 요게 이자율 플러스 해자드 레이스로 구성이 된 일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해자드 레이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오케이.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스타팅 포인트는 기존의 걸로 주고, R0. 여기로 시작을, 왜 이걸로 시작했지? 요거는 조금, 처음에 R0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찾은 RI, 그걸 스타팅 포인트로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드 커브를 뽑는 겁니다. 코드가 조금
예.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붙긴 했는데 함수가 요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게 F1, F2 해서 F8 이렇게 있었고 이게 0이 되도록 해놓은 걸 찾은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요거는 수압 포뮬라예요. 수압 프라이스가 0이 되도록 기존에 한 게 요거고요. 요번에 하는 거는 데이터가 4개이기 때문에 G1, G2, G3, G4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요거는 modified swap rate입니다. modified. 뭐가 modified가 됐냐 하면 원래는 tau k p k lk 여기 k 요게 수압 레이시고요. 마켓에서 오는 마켓에서 주어지는 수압 레이시고 요거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텝 1에서 요거가 만족이 되도록 일드 커브가 뽑힌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이 돼 있는 검사. 퍼스트 스텝에서는 요게 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크레딧을 생각한 수압에서는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요게 두 개가 다 들어가요. P0T 디스카운트는 스텝 1에서 뽑아낸 일드 커브를 가지고 디스카운트 팩터들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거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어저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어저스트가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 어저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수압 프라이스 계산을 할 적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그 스텝 1에서 첫 번째 스텝에서 뽑은 일드에 의해서 고정이 된 거고요. 요 부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1/tau k의 pk 일단 이렇게 k가 너무 많은데 여기가 큰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고 여기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k-1 여기가 dk 이렇게 됩니다. 이 k하고 이 k가 다른 k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요건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잘 피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했지? dk라는 게 2의 마이너스 t0부터 dk까지 하자들에 있을 적분하는 걸 텐데 이걸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했지? 오케이. 오케이. 이걸 통으로 했군요. 이거는 찾았다고 치고 요걸 찾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변수로 봤군요. 요거를.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변수입니다. 요게 변수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찾아졌으니까 요거 따로 띄고 요거를 변수 처리할 줄 알았는데 예, 요거를 그냥 변수 처리했군요. 오케이. 예. 예, 코드 돌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림이 디스카운트 커브 뭘 그린 거지? 이게 채권 가격이네요. 채권 가격. 그래서 채권 가격이 기존의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크레딧 이슈가 있는 채권 가격은 크레딧 이슈만큼 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학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디폴트 할 거에 대한 거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시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어리가 그거를 반영을 했냐 하면 요렇게 요거를 추가를 함으로 해서 그거를 피팅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풀리 이해는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아이디어는 뭘 하겠다는 건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랑 거의 유사한 방법들이 여기저기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좀 전에 그 FX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FX를 좀 보겠습니다. FX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